문제가 됐던 140억. 그럼 사람 뜬금없이 140억 하면 이제 모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책이 없어요. 140억은 없어요. 네. 그건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내용이 지금. 내용이 제가 이명박 아니에요. 이거 숨겨놓은 돈 찾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게 1등이에요.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하러 140억이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 양반이 김경준이 만나러 다니네. 사기를 치네 벌써. 아니에요. 여기는 없고요. 제가 그 시사인에 기사를 냈었어요. 140억. 140억 이제 시사에 밝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이 140억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그 이명박 것이다 이런 그 차명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검찰 수사에서 덮어졌어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안원구 청장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도곡동 땅이 이명박 것임을 네. 자그마치 70분 80분 동안 자분자분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는 BBK 있지 않습니까? BBK 주가 조작 사건도 있었고 횡령 사건도 있고 있었는데 BBK도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검찰 수사와 BBK 특검으로 끝났어요. 이명박 거 아니다. 네, 아니다고 검찰에서 결론을 참 내줬죠. 이상해.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직권하고 알려주면은 다 아니라고 그래. 도곡동 네. 땅도 그렇고. 그 다스도 그렇고. 이명박은 저 오른손도 자기 게 아니고 왼손도 자기 게 아니고. 심지어 자식도 직계 아니라고 그러잖아. 네. 뭐든지 자기 게 아니야. 자식도 아니래요? 네, 그건 이 안에 좀 담겨 있어요. 오. 근데 자식이 뭔가 하나 어디 있었지. 진짜 하도 오래돼 이게 잊어먹었어. 아니고 눈치 젖은 아이인데 네. 그런데 그 140억이 근데 그 140억을 실제 우리 여기 그 시청자분들도 자꾸 이게 얘기가 오래 반복되니까 헷갈려서 그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줘야 돼. 맞아요. BBK 전문가니까 좀 그렇죠.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로 빵까지 갔다 오시는 방송할 때 거잖아. 제일 민망한 게 BBK를 주제로 작가들이 잡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누구를 안 쳐. 그럼 그 전문가가 호랑이 옆에 앉아있는 개새끼가 지가 죽어갖고 얘기하다. BBK 제일 잘하시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예요. 그렇지. 네. 우리 박사학위 나보다는 주진우가 더 전문가예요. 네, 가장 최근 버전까지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가 계신 이후에도 일단 똥약을 예를 듭시다 이걸. 네. 이게 도곡동 땅이야. 땅은 넓잖아. 네. 도곡동 땅인데 이게 이명박이 아니고 이명박 형과 처남의 명의로 돼 있어요. 다스도 그렇죠. 그리고 요게 땅을 팔아서 190억이 되는데 다스에 투자를 합니다. 네. 다스에. 네. 190억을 투자했는데 요 다스도 자기 형과 처남 명의로 돼 있어요, 회사가. 근데 다스에 어느 날 김경준이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보자마자 30분 만에 이 김경준에게 190억, BBK. 여기다 190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 돈이 결국 이 돈이 일로 간 그렇지. 거예요. 도곡동 땅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제? 김경준 씨가 어디 대표? BBK라는 투자회사를 1999년에 만들었는데 김경준이 5천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짜리 투자회사는 설립 허가가 안 나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을 만나더니 600억짜리가 됩니다. BBK가. 그 정도 투자를 받아왔어요. 이명박과 이명박 주변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요 BBK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기니까 잘 안 되잖아. 해갖고 요걸 하다 이제 불러불러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망가지니까 요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600억 정도 중에서 한 300억 정도는 384억. 아니, 자기가 갖고 튄 거 말고 돌려준 거. 네, 나머지는 돌려줬죠. 네, 384억을 놔두고 한 300억 정도는 돌려주는데 그 돌려받는 사람들이 이명박 주위에서 투자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 돌려. 그 사람들만 다 돌려주고 나머지 개미돈 384억을 갖고 미국으로 튀는데 돌려줄 때 이 190억 들어온 거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여기 묻어갖고 미국으로 나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에 날른 다음에 김경준은 이쪽에서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자, 그 회사가 그 BBK가 김경준 거냐 이명박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뭘 해. 근데 덕망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최강욱 변호사님한테 돈을 투자해가지고 줘.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바람잡이. 네. 30대 중반에 아주 그냥 어떤 청년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걔가 바지 사장이야.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이 회사가 최 변호사님 겁니까? 이거 바람잡이 30대 겁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모든 게 김경준이 했다. 이 바람잡이 회사도 거다. 김경준 거고 돈도 김경준 거 사기도 김경준이 쳤다고 하고 꽁꽁 덮었습니다. 그래서 BBK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하기 전날에 제가 에리카 김하고 만나서 네. LA에서 만나서 문화시죠. 호텔에서. 그렇죠. 호텔에서 만났죠.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지. 네,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는 에리카 김 사무실에서 했죠. 그리고는 메모장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김경준이 그 삐뚤빼뚤하게 글씨 씁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나를 3년 내지 3년형으로 주겠대. 그래서 5년형 해가지고 3년 집행유예로 내보내줄 된다고 하니 이명박을 빼주세요. 이 얘기를 플리바겐 한 거를 메모를 제가 공개하죠. 그러자마자 이제 BBK가 검찰 수사가 이것저것 회유 협박으로 김경준 회유 협박으로 이명박을 뺐다 이런 논란이 있자마자 BBK 특검으로 가요. 그런데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 특검을 임명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대통령이 가장 힘이 쓸 때. 그래서 또 BBK 특검에서 발표합니다. 모든 것은 김경준이었고 이명박은 속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는 이명박도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BBK 사건하고 다스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김경준은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가까이를 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들어갔지, 감옥에. 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선거 때 그걸 갖고 수석거렸던 봉도사도 감옥에 가고. 네네, 그렇죠. 봉도사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은 왜 안 다 갔어요? 덮어진 거지. 네? 당신은 왜 안 갔어요? 저는 계속 재판받고 있어요. 전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겨우 이겼어요. BBK 그 이명박 초기에는 졌는데 나중에 겨우 살아낸 거죠. 네. 근데 봉도사는 가장 용감하게 앞에서 BBK의 진실을 외쳤다는 이유로 맨 먼저 갔어요. 사실은 저는 그 검찰이 오라고 했을 때 도망가고 섀도우 복싱을 했는데 자기는 떳떳하다고 막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판했죠. 그때는 1도, 2부, 3백을 몰랐어요. 검찰이 오라 그러면 1도, 처음엔 도망가는 거야. 네. 2부, 들어서는 부인하는 거야. 3백, 그 다음에 주위에 백을 찾아요. 이게 검찰 수사를 받는 방법. 그렇죠. 1도, 2부, 3백. 그때 몰랐지. 튀었어야 됐는데. 법전에 나와요. 헌법 뒷장에 위에. 이렇게 써요, 저희들. 근데 그래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고 아까 검찰 수사 발표, 특검 발표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입니다. 갑자기 140억이 김경준한테서 다스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아까 다스가 못 받은 돈 140억. 140억이. 네. 그런데 아니, 14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아니, 네. 김경준이 LA 도망가서 LA에도 자기 재산 등등 해갖고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네. 또 스위스 은행에 그때 당시에는 3천만 불. 3천만 불. 얼마죠? 혹은 300억 정도. 3천만 불 혹은 150만 불 이런 등등의 설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는 3천만 불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는 김경준 돈이 스위스 은행에 300억 정도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900만 불 정도. 1,900만 불. 그러니까 20억 조금, 200억 좀 넘는 돈이 있는데 LA에서 다른 소액 투자자들이 김경준의 상대로 재판을 걸거든요. 김경준 감옥에 살고 있고 재판을 거니까 LA 판사가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 있는 김경준의 돈을 동결시켜버립니다. 아무도 못 찾아라, 이건. 네. 찾으면 절대 안 된다. 재판 중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200억 넘는 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140억이 김경준 감옥 살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에게 넘어가요. 140억이. 이상하죠. 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두 가지 판결을 내려. 첫 번째, 이명박이 돈을 돌려달라고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140억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판결이 미국 법정에서 나오고 다스에서 졌어요. 네. 두 번째, 이 돈은 아무도 찾지 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그 140억을 동결까지 뚫고 김경준 감옥 살고 있는 김경준이 다스 이 회사 이명박 소유로 알려진 이 회사에다가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진우 기자가 이게 뭡니?
그 추적을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된 거예요. 2011년 2월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김경준이 감옥에서 돌려줘. 마법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봉도사가 감옥에 갔을 때 봉도사님 어른더러 봉도사. 아니, 방송이니까 알았어. 깨끗하게 하죠. 의원님이 감옥에 갔을 때 의원님의 통장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바깥에서 뺄 수 없어요. 보낼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없는. 그런데 스위스 계좌에 그것도 동결된 그거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 돈을 동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2011년 2월이었는데 그때 돈을 보내고 그때 에리카 김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요. 그 한 달 뒤에. 왜냐면 에리카 김은 인터폴의 세계 수배 중이었거든,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수배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네. 제가 만나서 저희가 검찰하고 싸우자. 진실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까불어.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진짜요? 인터폴 수배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구속시키겠다고. 네, 구속시키겠다고 했는데 인터폴 수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발표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에리카 김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틀 조사받고 무혐의로 끝나요. 무혐의로 끝났대. 그때도 인천공항으로 안 다니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때 오산 공군기지로 그렇죠. 들어왔다는 얘기가 설이 있었지. 있었는데 이게 진실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이 있었는데 뭐 다른 데로 왔다 아시아나를 타고 왔다 뭐 김경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정확하진 않았는데 그때 아무튼 비밀리에 입국했고 검찰에서 편의를 봐줘서 특수일부에서 무혐의 총결됩니다. 네. 이동열 일부 기소유예, 일부 네, 무혐의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다 끝납니다. 미국 연방 정부와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은행과 그리고 이 검찰 일을 누군가는 봐주지 않으면 140억을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3개국을 통제한 거네. 네. 근데 대단하다. 다 사람들이 이게 이명박과 관계가 있을 거야 생각은 했죠. 다 뭐 누구든 짐작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쫓기 시작해서 이 140억의 비밀을 풀 만한 서류를 확보했어요. 서류를 확보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리고 다스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청와대에서요? 네. 알고 봤더니 청와대 민정실에서 다스를 위한 그 전담 마크맨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BBK 다스 140억 그 담당자였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누가 그러던가요? 그냥 다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BBK 담당입니다. 네,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What? 네. 그리고 이 한 사람 외교부 담당자는 LA 총영사 김재수 씨였어요. 아시다시피 김재수 씨 잘 아시죠? 그렇죠. 김재수 씨는 BBK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명박 측 변호사예요. LA에서 담당했던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 소유자. 그 사람을 그냥 외교관으로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이 가서 다스 140억 그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였어요. 세상에 변호사가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총영사 된 사람 나 처음 봤네. 세계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미영주권자를 그 외교관에 BBK 미국 재판하려고 네. 쟤를 그 변호사로 고용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기 변호사를 그냥 거기다 그 자리에다 시킨 거예요. 고용해갖고 이 미국 측 재판을 담당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청와대 총무비서관 했던 김백준이라고 이명박 친구면서 집사. 40년 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체 컨트롤하면서 LA에서 누군가 업무를 봐야 되잖아. LA에서 업무를 보던 변호사를 야 너 변호사로 계속 이걸 하긴 좀 곤란하니까 그냥 총영사 해. 그 LA 총영사 시킨 거예요. 총영사 시키고 LA 총영사 하려면 또 영주권 있으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영주권 포기했 또 이 사람은. 나중에 진짜요? 임명하고 나서 포기래.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통령 돼서도 이 140억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아까 말했듯이 청와대 담당자가 있었고, 청와대 담당자가 있었고, 미국에 있고. 네, 미국에 있었고, 미국의 그리고 그 김재수. 네, 검찰 일은 김기동 검사가 봐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검찰이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이런 서류 도장 이걸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준 씨가 편지를 하나 줬어요. 편지를 하나 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편지에 김경준이 김기동한테 쓴 편지가 나와요. 네. 김기동 부장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지요.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동 검사는 이 김경준을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2월 4일 날 김양수 검사님을 뵙습니다. 김양수 검사는 BBK에서 김경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부장검사님도 배우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는 2010년 3월 17일에 여기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수 검사님 말씀대로. 예.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신청서 허락에 도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네, 우리 그렇죠. 계속 오로지 미국으로 돌아갈. 이송되는 희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누나는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냥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누나가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준 올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10년 형 집행 순서의 변경.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유하자면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네. 박영수 특검한테 편지 써가지고 네. 난 여기서 생활 잘하고 있다. 고맙다. 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지만이가 찾아갈 거다. 네. 또 우리 유라는 며칠 날 빼주라. 네. 이걸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편지를 쓰고 있는 거 형 집행 순서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벌금을 내야 돼요. 김경준이. 네. 벌금을 못 내면 3년 이내에 그 형을 까야 되는 거죠. 네.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노역장 그냥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벌금을 내느니 징역을 살겠다. 그러니까 벌금형도 형이고 네. 징역형도 형이에요. 네. 근데 원래 벌금형을 먼저 살게 돼 있잖아. 원래 징역형을 먼저 살게 돼 있는 건데 예, 징역형을. 먼저 살게 돼 있는 건데 어차피 사는 거니까 김경준 입장에서는 이걸 벌금형의 환영 유치로 해주면 먼저 사는 걸. 먼저 사는 걸 돈으로 다 까는 거지.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감옥에. 네. 그런데 이해했다. 미국에서 또 형 받아놓은 게 있으니. 예, 이해했다. 어떻게 되냐면 전체 형이 벌금으로 나온 형을 먼저 살면 나머지 8년이 남잖아요. 8년은 사는 동안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8년을 먼저 살고 벌금형이 뒤에 남아있으면 못 나. 이게 가석방이 돼도 벌금으로 또. 취한된 형을 또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 요청한 게 내 벌금으로 취한된 것을 3년을 먼저 살게 해주고 네. 그걸 까고 그 다음에 8년 살면 8년 살다가 언젠가는 특사나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는 꿈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의 순서를 바꿔줘라. 특사나 가석방보다 그렇게 해서 까고 형을 사는 중간에 미국으로 추방해주면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원했죠. 벌금이 남아있으면 못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계속 오로지 미국으로 맞아요. 이송되는 희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그렇죠. 징역형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네. 미국으로 갈 수 있는데 징역형을 먼저 살면 뒤에 또 하나 혹이 있으니까 그렇죠. 못 넌 가요. 미국 못 가. 네. 우리 왜 소말리아 해적 잡아다 놓고 예. 저기 소말리아로 보낸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여기 밥 맛있으니까 나 안 가겠다라고 안 가겠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원래는 추방하는 거거든 외국인은. 김경준도 미국으로 가기를 그렇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선 벌금형을 먼저 다 까고 네. 징역형을 살면 뒤에 꼬리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지금 박영수 특검한테 편지 써가지고 네. 이렇게 먼저 나게 살게 해주면 나 독일 가서 지금 말 타고 살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걸 그러니까 요때는 편지를 보낼 때는요. 네. 3년이 거의 될 무렵이기 때문에 이걸 벌금형으로 그렇죠. 취한을 해주면 얘는 돈이 없어지는 거야. 돈도 없어지고 형을 살면서 언제든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딜을 하는데 검사들이 뒤를 봐주는 거죠. 그렇죠. 김양수 검사님 말씀대로 형집행 변경 신청서는 언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가서 어드바이스를 해준 거야. 그렇죠. 만나서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이거부터 돈부터 까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해라. 가장 불렀겠지. 네. 뭐 6월 전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락했습니다. 전화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검사가 봐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검사들이 뒤에서 이 감옥에서 이렇게 뒤를 봐줍니다. 그리고는 청와대와 다스 그리고 외교부에서 움직인 거를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오, 아니, 당신 이거 감옥 가고 싶으면 이거 검사들이 쓰는 보따리. 네, 이 보따리가
정말요? 이거 봐, 법무부 찍혔잖아, 법무부. 야, 법무부 토끼. 토끼표 법무. 10개 정도, 이야. 1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다스 내부 문건이고요. 내부 문건. 청와대에서 나온 겁니다. 아저씨, 봐. 이거 뭔 줄 알아? 떡사랑 떡지. 원래 다 그래요. 아니, 청와대 다스의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요? 네, 자, 네. 설명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스 회의록인데요. 다스 회의록입니다. 네. 2008년 11월 11일하고 이거 체계적으로 잘 만들더라고, 회의록을. 네. 왜 2008년 11월 청와대 놈들 11일인데 갔으면 안 들어준 거야, 이 정도면? 이 LA 소재 찻집 화산지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스 회의록이야? 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레고리에서 나온 로펌이에요. 그레고리 리어하고 변호사 오세경. 오세경은 자, 새누리당에서 공천받아가 그렇죠. 부산에서 떨어졌던 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LA 영사관 총영사 김재수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스의 이사와 계장이 참석했고. 그래서 다스와 옵셔널 관련 회의를 어디서 이렇게 했다고 이 내용을 담아서 회의록을 만듭니다. 회의록을 잘 만들죠. 네. 그리고 뒤에 보면 김백준 진술서가 제출되까지 김백준의 출두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번에도 LA 총영사가 참석해서 이 소송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을 회의를 합니다. 이게 다 돈 찾으려고 회의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 회의가 계속 이렇게 진행됐는데 LA에서 진행됐는데 여기에 총영사가 LA 총영사가 다스 회의에. 네, 다스에 이게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한 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다스에서 청와대의 민정실로 보고했습니다. 이 회의록을? 네. 그거 당신이 추정하냐, 그거? 아니요. 제가 팩스 번호로 다스 사장의 팩스 번호로 어디 민정실로 보냈다는 팩스를 보낸 정황하고 날짜와 그 보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뭐 받는 사람이 770에 몇 번 해가지고. 네, 보낸 거네. 그렇습니다. 그 민정실에서. 그 기사가 그거야? 근데 그 같은 기사를 이렇게 어렵게 쓰냐? 아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건 옵셔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관련해서. 옵셔널은 뭐냐면, 김경준에게 당신 사기쳤고 우리 돈 갖고 튀었으니 돈 돌려주시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스에 모여있는 거거든? 옵셔널 캐피탈. 옵셔널 캐피탈. 옵셔널 벤처스. 네. 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 소송하는 사람들. 네.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스는 소송에서 지고 옵셔널 캐피탈은 이겼어요. 옵셔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방어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소송하고 있는지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스위스 계좌 관련 히스토리, 그래서 연방 몰수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위스 검찰이 동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다스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민정실에.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건 청와대에서 내린 내용인데요. 청와대에서 다스로 보낸 서류인데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에요. 네. 검토 요청했는데 스위스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위스 계좌가 풀려 있으면 옵션을 가져가니까. 스위스 동결을 해라 일단. 그래서 한국 정부 차원의 동결 요청 가능성.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나서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에리카 김 수사에 대한 근거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지시. 그다음에 에리카 김과 이보라에 대한 범죄 인도인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지시합니다. 이 미국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이 김경준에 대한 소득세 징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청와대에서 민정실에서 만들어서 다스에 보냈습니다. 다스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관련해서 뭐가 필요하고, 자, 검찰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그러네. 아니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갖고 있는 돈을 노리고 있는 측이 불법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 이명박이 노리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옵셔널 벤처스 캐피탈, 이분들은 실제 손해를 본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거든, 그게. 네. 여기에서 김경준한테 이 돈 돌려주쇼. 이러고 소송을 했는데 이겨요. 그 김경준은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을 이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뭔 손을 썼냐면 그 돈을 동결을 시켜버려라. 그냥 오드리 콜린스 판사도 지 뜻대로 동결시킨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협조와 요청이 들어가서
동교로 시킨 거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1차 오드리 콜린스 판사 동교를 시켜요. 네. 이도로. 근데 오드리 판사는 뭣도 모르고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서 그 동교 시키셔 하니까 동교 시켰을 가능성이 높네, 처음에는 그렇죠. 2009년 9월 30일 그 내부 문건인데 BBK 합의 문안 승인 요청을 해달라고 다스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낸 거예요. 2019년? 2009년. 그러니까 11년 돈 받기 전에 이 어떻게 김경준과 다스 쪽에서 어떻게 합의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이거를 합의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보내요. 이거는 청와대 김경준이 감옥을 살고 있는데. 네. 이건 다스에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는데 다스에서 청와대로 팩스를 보낸 사람이 준 거예요. 자, 베이비K 사건 합의 문안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반환금 원급 140억, 이자는 56억 8천 원. 이자도. 네. 근데 이자를 받으라.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사과 서면은 작성하고 쌍방 화해문을 만들고 쌍방 소치하고 스위스 계좌 합류 해제 요청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확인하고 그다음에 합의문은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영문 합의서를 이렇게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합의서를 몇 번 만드는데 이걸 청와대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이걸 조정을 한대요. 그러면 민정실에서 가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는 빼라, 이거는 해라. 그러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앉으면서 이 140억 찾으려고 이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거죠. 자, 돈이 그렇게 많아도. 에이, 그 50억 그 자료가. 자, 근데 140억을 투자한 금액이 140억이잖아요. 네. 근데 56억 원은 법정 이자예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근데 이자를 받으라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해서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추가시킨 거야. 근데 처음에 합의할 56억? 네. 처음에 합의할 때는 140억만 주기로 했는데 56억 이자까지 달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도 합의를 잘 안 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었겠네. 난처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화나니까 욕을 그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혼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올렸는데 다스하고 또 결렬됐어요. 그래서 다른 문안을 또 올리고 그러면 대통령이 꼭 140억에 MB가 직접 이거를 확인했답니다. 여기에 50억 이자 꼭 받아라. 네, 합의 문안 중에 하나는 김경준을 풀어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김경준도 선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명박을 못 믿으니까 합의 문안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올리니까 청와대에서 올리니까 이명박이 쌍욕을 했답니다. 쌍욕이 야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빼지고 했습니다. 결국 이자는 안 주고 140억만 가고 김경준도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합의 문안을 받아서 다스에서 이거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것도 팩스 번호와 일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제가 보낸 사람을 아니 그 말로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한데 기사를 왜 그렇게 엉망을 썼어요? 잘 썼다니까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 문건은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그러니까 김경준이 스위스에 갖고 있었던 네, 계좌. 그렇죠. 차명 회사를 만들어서 스위스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를 압류하고 진행 전과, 그래서 스위스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의 형사 공조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동결됐고, 그 다음에 민사 압류 신청을 했고, 형사 고소 및 형사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스위스 검찰이 압류 명령을 내렸고, 이 내용을 청와대에서 파악해서 다스에 내려보낸 그 소리입니다. 현재 스위스 상황이 이렇다고 다스에 알려준. 네. 아니 그럼 스위스 법무부 검찰과 미국 법무부 판사와 이걸 꿰뚫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해갖고 얻어낸 거일 거 아니야 이게. 이건 법과 절차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품위서를 아까 갔다가 다시 본 이유가 여기 써있는 단어도 이렇게 짧게 써있지만 이게 다 법률 용어거든. 정확하게 써있어 내용들이. 뒤에 보면 이것도 변호사들이 작성한 거예요. 네. 딱 선수들이 쓴 이게 딱 표가 나요. 그럼 이게 지난 5년 그러니까 그 2008년에 집권했으니까 8, 9, 10, 11년도 2월이니까 4년 동안 이 돈을 찾으려고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온갖 변호사들이 다 동원됐고. 권력의 사유화라는 게 뭐 이거 이상. 자, 그리고는 이제 140억이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의 노력으로 140억이 송금됩니다. 2월 11일. 네. 2월 17일.
2월 어쨌든 2월 2일 날. 2월 2일 날. 2011년 2월 2일 날 돈이 송금됩니다. 그리고 에리카 김은 다 털어주고 쌍방 고소를 취하합니다. 네. 그러자마자 미국 영방법원 콜린스 판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게 왜 화를 내냐면 그냥 느닷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옵셔널 벤처스 대리인 변호사가 콜린스 변호사에게 항의를 해요. 판사한테. 당신이 동결해놓은 이 돈이 어떻게 다스 계좌로 흘러가냐. 네. 그러니까 그거 전화 통화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죠 계속. 노발대발하면서 그때 감옥 들어가기 전이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거. 그러면서 바로 미 검찰에게 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언제까지 8월 말까지일 거야 아마. 네. 8월 말까지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해라. 했는데. 왜냐면 우리 돈 돌려받을 사람은 돈을 못 돌려받고 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당신들이 판결한 다스에는 돈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동결된 스위스 은행이 어떻게 풀렸습니까? 항의를 하니까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지시래요. 조사해라. 검찰에게. 그리고 자, 그랬더니 자, 돈을 받았는데 다스에서 받았는데 미국 연방법원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이면 이거 돈을 뺏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움직입니다. 또 청와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콜린스 판사가 어떻게 했고 내용을 내려요. 그래서 보고하라고 내려요. 그러니까 다스에서 보고사항, 그래서 그 보고사항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팩스로 넣습니다. 근데 그 보고사항이 그 스위스 은행 계좌를 압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콜린스 판사가 이를 기각하였고 콜린스 판사는 스위스 자금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판결문에 명시한 것에 대해서 다스와 김경준 측이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여기서 그 옵셔널 측이 주장한 내용, 김경준 변호사의 답변 내용,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스의 문서고 이거를 보고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청와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질문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이 보고사항, 콜린스 판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옵셔널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다스에서 만들어서 콜린스 청와대로 판사가 기각하면서 저항하긴 하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은 왜 이메일로 안 하고 이걸 다 팩스로 했을까? 이 사람들은 팩스, 이메일을 안 나누고 팩스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팩스를 일단 할배들 아니야.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애들끼리 하는 있고 건데. 이 팩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으면 이메일은 이메일도 지우면 복원이 안 되나? 그래도 이메일은 남죠.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팩스는 팩스만 기록만 남고 썼는데 내용이 팩스를 안 남더라고. 다스에서도 전용 팩스를 썼어요. 청와대가 전용 팩스를. 그전엔 팩스로 그냥 발음이 좀 좋아졌네. 팩스. 팩스 전용 팩스를 썼어요. 자, 그리고 서류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공동방어 협약서 대응 방안. 이거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야? 처음이에요. 자, 근데 이름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김재수 변호사하고 양땡땡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 민정실에서 담당자입니다. 이게 행정관? 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고일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서류냐면. 공동방어, 잠깐, 타이틀 읽어줘, 타이틀. 이거 지우고 공개할 거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방어죠. 정식적은 여기 있어요. 공동방어, 공동이익 및 비밀유지 협약 초안의 주요 내용. 몇월 며칠이야, 이게? 몇월 며칠이야? 이게 2012년 3월 19일입니다. 12년. 그러니까 2011년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콜린스 판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2011년 동안 내내 은폐하고 이거를 덮으려고 외교력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날 김경준과 다스 측에서 모여가지고 법적인 문제, 추가 변호사비 부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문인데, 자, 변호활동 및 고유 정보 비밀 공유에 관한 공동방어, 공동이익 및 비밀 유지 협약. 이렇게 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했는데. 서현준 미국식이다,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에리카 김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둘이 짝짝꿍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협의자가 다스 측과 김경준 측이 아니라 청와대와 외교부, LA 총영사하고 청와대 담당자 변호사 둘이 모여서 공동방어 비밀 유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에리카 김이 거기다 사인하고. 이게 이제 종결판은 끝났는데,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네.
조은나래 씨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예. 저는 되게 좀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예. 김경준 씨가 예. 애초에 근데 미국에 왜 간 거예요? 원래 도망간 미국 거야. 원래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도망간 거야. 아니 미국 사람이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MB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상대로? 국민들 아니면 상대로. 둘이 이렇게 짜고 내가 미국에 갈게 해서 간 거예요? 자, 김경준 씨는 좀 중요한 질문이야. 중요한 질문이야. 궁금했어요. 너무 자, 중요한 질문이야. BBK라는 회사를 600억짜리 회사를 만들자마자 네. 그 보고도 잘 못하고 공시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BBK가 설립 취소. 취소돼요. 그러니까 그 망해가는 회사를 하나 사가지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네. 사자마자 주가 조작을 하기 시작해요. 주가 조작을 해요. 요걸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네. 김경준하고 이명박은 처음에 근데 김경준은 이 주가 조작이나 이쪽 그 펀딩 주식계의 선수야. 아 그래요? 돈 만들고 뭐 장난치는 정상으로도 잘 알고 요걸 잘 정상인 척하면서 살짝 불법적으로 사기치는 데도 선수고 그게 이명박하고 만나갖고 이 작업을 하는데 네. 이게 돈이 되고 이명박이 줄이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를 해요. 얘들이 공시를 쭉 해나가야 되거든요, 회사는. 근데 공시를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허위 공시를 해. 그 삼성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허위 공시를 하네? 이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 허위 공시 이런 등등 하고 문제가 빠지죠. 되니까 돈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 취소를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설립 취소 명령 받으니까 이제 투자는 잔뜩 받아놨는데 이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망해가는 회사를 사면서 이때부터 돈을 튀기 위해서 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해요. 네. 근데 김경준은 이명박하고 같이 하니까 검찰에 가면 다 손을 써놨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주장해요. 에리카 김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검찰에 갔는데 상황이 안 좋더래. 안 좋으니까 미국에 나가 있으라고 이명박이 시켰다고 김경준은 얘기해요. 에리카도 그렇게 주장하고. 에리카기도 그렇게. 네. 근데 이명박은 몰랐다고 자기는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 가요. 미국에 갈 때 140억만 남겨놓고 갑니다. 갈 때. 네. 그러니까 이명박은 자기는 속았다고 얘기하고 김경준은 이명박이 시켜서 이 주가 조작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저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이명박은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네. 아니 저기 김경준은. 김경준. 왜 거의 뭐 고립무원이야. 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애거든. 그렇죠. 한국말도 잘 몰라. 그렇죠. 근데 걔가 LA 또 미국으로 도망 나갈 때 보면 여권, 위조 여권 등등이 여러 개가 나와. 그 누군가가 한국의 조력자나 협력자가 없으면 진짜 국제 사기범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권들을 만들 수 없는데 그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은 이명박이 나가라 그래서 자기는 이명박의 도움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사기 사건이나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범이나 종범 중에 하나가 사라져요. 죽어요. 죽거나 아니면 사라져요. 그러면 한 사람은 자유로워지죠. 네.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나가 있으라고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김경준은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애초에 190억 중에 그러니까 50억을 다스한테 돌려줬다고. 돌려줬지. 근데 네. 그거는 그러면 왜 돌려준 거예요? 그것도 또 그러니까 착한 사기범. 140억을 남겨놓고 왜 50억만 줬나? 이것도 그 의견이 두 개가 빈번한데 그래요? 네. 사실은 190억을 다 이명박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가면 짠 게 너무 보이니까 50억은 남겨놓고 나 여기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갖다를 하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 190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이명박과 김경준은 끊긴 게 아니고 다만 요 상황이 어려우니 잠깐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둘은 여전히 그때도 동업관계였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MB가 보니까 미국 갖고 이제 이불 닦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 간다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영어가 나온지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져.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럼 내 돈 빨리 또 140억 내놔. 그러고 소송을 걸고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 설이 있는데 양쪽에 설이 있어. 어느 건지는 모르지. 네, 근데 봉도사 설이 약간 설득력이 더 있습니다. 이명박하고 김경준은 어떻게 친해져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누나랑 뭐 친하다고 대충. 이명박하고 김경준 사이에 당신처럼 아리따운 김경준의 누나가 있었어. 아, 그분이 에리카 김 씨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김옥순 씨는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몰라요, 진짜? 네. 어머님 아니세요? 아니, 저기. 그 이명박 그 대통령 부인 아니야? 김윤옥. 김옥순은 누구지, 그럼? 김윤옥. 네. 김윤옥 씨가 에리카 김의 머리를 잡고 방을 질질질질 이 거실을 그 LA 있을 때 끌고 진짜요? 다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 아, 왜? 설이 있죠. 네, 설이 있어, 그럼. 설은 설이 있다. 있는데, 저기, 제가 에리카 김한테 이렇게 네. 물어봤죠? 참 누나는 비위도 좋다고. 어떻게 저런 식성. 애랑,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끌고 네, 아니, 다닐 때? 근데 에리카 김은 뭐지? 그, 김윤옥 씨가 와가지고, 화내고 때렸다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 오해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해였고, 한 번은 그냥 와서 나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 했어요. 근데 김경준 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도 이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이 알아서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게 아니고, 네. 이건 에리카 김도 얘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유명해서, 30대 중반인데 너무 유명해서, MB의 밑에 있는 김백준이가 내가 유명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창피하잖아. 아니, 근데 이건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뭐, 누나를 보호하고 싶은 동생에 특별했거든요. 그렇게. 주 기자님,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미 법원에서도 돌려주지 마라. 네. 그리고 김경준 입장에선 자기가 징역을 살고 있는데 더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려고 그 140억을 돌려주는 그 이면이 뭐가 있냐 말이야. 자기는 징역을 10년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금으로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옵션 벤처스에는 실제로 300억 이상을 돌려주라고 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데 끝까지 자기는 돈이 없다고 파산됐다고 해서 안 돌려줘요. 근데 140억은 돌려주지 말라 그런 돈을 왜 돌려주냐고. 근데 당신 기사 보면은 이명박이 무서워요. 우리 가족을 괴롭혀서 돌려줬어요. 난 가족을 괴롭혀도 140억은커녕 14원도 안 돌려준다. 아니, 그런데 김경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김경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경준 씨의 얘기를 그대로 담았는데 사실은 근데 김경준 씨는 약간 빨리 송환되기를 바랬다. 그거 주면 송환시켜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송환의 게 있었죠. 대가는 너무 크지 않아? 아니,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된 마당에 뭐 손에다가 딱 칼을 들고 협박을 했겠죠. 너 여기서 이거 돈 안 갚으면 여기서 하여튼 끝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고 징역을. 안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뭘 택할래? 그렇죠. 이런 돌려보내주고 거지. 예. 미국 돌려보낸 미국 징역은 살만하다 그러거든. 얘는 미국애니까 또. 아니,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일단 뭐 자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죠. 가석방 카드도 나왔었죠. 네, 아니 가석방 해서 돌려주는 카드도 있었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조금 그 몇 가지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건 분명해요. 아니, 그러니까 140억을 왜 돌려줬냐고. 아니, 그 김경준을 풀어주고 그리고 누나나 그리고 가족을 안 괴롭히고? 가족에 대한 소송과 다른 그 굉장히 압박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압박이 그냥 사소한 소송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김경준이가 그 얘기하면 펄쩍 뛰는데 김경준이 다른 숨겨져 있는 재산을 알고 있는 건 MB밖에 없잖아. 미국이나 이런 쪽에. 그런 재산을 걸고 너 자꾸만 이 140억 안 돌려주면 이 재산까지도 무죄삼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횡령 금액이 384억이고 그리고 그 LA 근교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300억이 넘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140억을 주고 나머지 재산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제 징역도 풀려나고. 풀어준다고 이렇게 딜을 했을 수는 있는데 뭐 아무튼 돈을 보내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안 풀어주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 사실 그 다스의 담당자도 140억을 보내면 석방을 해주기로 그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돈 받자마자 MB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데요, 진짜. 그 너무한 줄 MB를 믿어? MB는 그런 분이세요. 진짜 멋져. 근데 이게 돈에 대해서는 140억은 절대 뭐 140억. 있어. 순간적으로 표정이 뭔지 알아? 이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는 줬을 것 같아요, 그냥. 부럽다, 이거 그냥. 이렇게 큰 돈 있어봤자. 아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MB는 이 140억을 손대는 순간 다시 BBK와 다스가 자기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아까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돈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엄청 뭐 이명박 우리나라에서 1등일 이거 거다. 따지면 결론이 얼마예요? 이 책에 따르면. 20조 내 30조. 제가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이명박 측근들이 얘기하는 건데 네. 10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30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치가 다스의 가치가 네. 다스 기업의 가치가 2000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2,000억 했잖아요. 네. 올해 매출액이 3조입니다. 에? 3조. 현대에다가만 시트를 납품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현대에다만. 현대만.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 납품회사 중에 가장 높은 마진과 가장 안정적인 그런 그 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해외 공장과 땅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 싱가포르도 있고 중국도 있고. 중국에는 8개 공장이 있고요. 그게 전 외국으로 옮긴다는 세계적으로 거잖아요. 다 옮겨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140억을 건드리는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MB니까 돈을 포기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기업 가치로 따지면 이게 뭐. 그 연매출이 1,000억이고 기본 당기순이익이 3%쯤 나오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땐 곱하기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스만 해도 그때 당시에 3조짜리 회사 1,000억만 할 때도 그럼 지금 3조 하면 30조, 100조짜리 회사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 가치로는. 시장됐을 때 그 현대차 본사 있지 않습니까? 양재동 사옥에 예. 그 옆에 있는 농협당을 하나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허가를 해주죠.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서 누가 하나 구속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몇 명이 구속됐죠. 그때 매출이 5배가 뜁니다. 그리고 대통령 됐을 때 뜁니다. 대통령 됐을 때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그 43일 만에 특사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40 며칠 만에 네, 특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툭툭 뜨는데 다스뿐만 아니라 다른 딜도 있었다고 다스의 관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스에 대해서 140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스나 이명박 쪽에서는 아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스 내부 회사에서 제보가 왔는데 서류를 파기하고 있답니다. 이게 보도된 이후에 이제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한탄하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럼 빨리 가 지금 끝나고 지금. 어떡해요? 방송 끝내. 저 혼자 가면 어떻게 해? 검찰이 아까 압수수색 말했던 근데 140억 네. 이 140억이 이명박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BBK를 수사했고 검찰에서 그 다스와 이명박이 정통한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다스와 BBK는 이제 끝났다. 근데 140억에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 다스는 다룰 수가 없고 BBK도 다룰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스 140억이 이게 그냥 만약에 이게 사람이 끝이 무척 위험한데 무슨 사건 할 때 저거 찜찜하니까 그냥 꼬리 자르고 얼른 끝내야 되거든. 140억을 포기했으면 다스하고 BBK는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데다가 검찰이 덮었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네들을 뒤집고 자기네 그 의견과 그 자기네 뭐 서류를 다 뒤집어서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재심이 되려면 140억 BBK 1999년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2001년이가 이제 끝나고 최종 결론은 2008년도에 그 정치적 판결까지 끝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걸 재심을 하려면 추가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거로 인한 피해자가 재심 청구를 해야 돼. 네. 나는 이거에 인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달라요. 주장을 해갖고 감옥을 간 거지. 실제 다스 주가 조작,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의 피해자가 아니거든. 난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없어. 또 김경준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이명박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갖고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재심을 청구할 때만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이거는. 공소시효 지났고. 그런데 2011년 140억을 돌려주는 순간에 이 불씨는 스스로 살려놓은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140억이 움직인 거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걸 보고 지금 옵셔널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걸 보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MB가 깜짝 놀래요. 지금 이제 기사를 보고. 네. 그래서 이 140억 원을 MB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깜짝 놀래서 에그머니. 헐. 와, 대박. 그러니까 뭐지? 이 갑자기 옵셔널의 투자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한 푼도 못 받았어. 300억 지금 얼마 한 푼도 못 돈을. 받았고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명박 주장대로 네.
김경준이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서민 개미 투자자들이고 옵션 벤처스에 투자. 이명박 친구들, 이명박 아는 사람은 다 돌려받았다는 거지. 심택이든 그렇죠. 뭐든 다 다 돌려받았다. 받았다. 하나은행이든 뭐든 다 받았건.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김경준 입장에서 왜 140억을 돌려줬느냐. 김경준도 이명박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40억에 대한 집착도 자기가 잘 알잖아. 그리고 이거 안 돌려주면 자기 인생 쪽나겠다. 그렇죠. 그리고 김경준 입장에서도 검사들을 통해서 계속 저쪽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금 어쩌고 있다는 걸. 아니 옛날 김재수가 자기 상대편이 돼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너 집어넣겠다고 그러고 계속 소송을 걸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네. 그게 LA 총영사란 말이야 지금. 응? 그리고 미국 교민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아요 다 교민들은.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 누나랑 식구들이 살고 있는 데인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겁이 난다.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교 총영사관이 영사관이 움직인 것도 맞는데 다스의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미국 연방법원하고 연방검찰 일은 풀기 어려웠대요. 풀기 어렵겠지. 어려웠는데 이 가장 어려운 걸 못 푸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무지 화를 냈대요. 그리고 미국 순방길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고 왔답니다. 그 무슨 커다란 미국 정부 무슨 커다란 그쪽 떡을 주는 정치적 딜을 했다는 거네. 그렇죠. 미국한테 뭘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 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 미국과 재임기관님 중에 제일 큰 계약을 맺거나 행사한 게 뭐지? FTA 역사였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 그것도 거의 있잖아. 나라를 캠프 파는 데이비드 거죠. 가가지고 지가 운전하고 다녔잖아. 마지막 판에. 네. 운전해준 돈으로. 대리운전 상관. 내가 대리운전 해줄 테니까 이거 그리고 써달라고. 막판에 대량 무기를 무기 엄청나게 썼죠. 왜냐면 콜린스 판사가 위에서 했던 어떤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판사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묶어놓은 거거든. 네. 근데 그걸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걸 풉니까? 조항을 했을 거 아니야. 네.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협조했고 콜린스 판사를 설득했을 가능성밖에 없는 게 자 6개월 시간을 줘요. 검찰도로 조사를 해라. 6개월 딱 된다면 콜린스 판사에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바뀝니다. 이 조사한 내용을 절대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조사하지 마라. 말라고. 공개하지 마라. 네. 어쨌든 분명은 미 법원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동교를 했던 당사자가 스위스 은행에다가 동교를 풀으라고 하는 협조문을 보냈고 그래서 거기서 스위스 검찰이 이것을 풀고 돈이 송금이 되고 나머지 그러면은 그 140원 제외하고 한 500만 불. 네. 이거 정도는 또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네. 김경준한테 갔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주 기자님이 쓰는 기사 보면은 네. 다른 언론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기사는 독특하게 기사가 나와서 이거 140억 터졌네? 그럼 미리 예고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다른 언론에서 안 받아 이거를. 그 어떤 언론에서도 한 곳에서도 하는 데가 없죠. 보통 이 정도면 마이너 언론들하고 쫙 봤거든? 아니, 변호사님이 판단하기에도 이게 굉장히 뉴스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BBK 전문가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깜짝 놀랐어 나는. 네.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꼼꼼하게 사유화한 게 딱 드러났는데 문서까지 아니 확인이 보통 됐는데. 이제 이런 거 취재하고 그러게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잡았다는데 이번에 얘기도 안 하고 느닷없이 터뜨린가. 왜냐면 이런 걸 미리 얘기하면 내가 내 건 거기 싹 써먹거든. 아니 뭘 하나 쓰겠다고는 했잖아요. 네, 그것만 얘기하고 근데 이거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난리 났다니까. 그날 검색도 뭐 하나도 안 떠. 오로지 무슨 내란 선동. 네, 검색어에 올랐는데 네. 저 김재동하고 내란 선동했다고 고소당한 그 내용만 계속 뜨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 제가 이 지금도 MB가 영향력이 있는 거야? 제가 기사를 쓴다는 걸 가지고 조금 눌렀다고 해야 되나요? 죽이고 누른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검찰 이 BBK 전문가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기사 나온다면 깜짝 놀랐을 것 깜짝 같아요. 놀라서 MB가 만약에 구속되면 이 사건으로 140억에서 구속될 텐데 그 뇌관을 건드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140억이 졸제 유산균이 된 거예요. It's alive! 살아있어. 터트린 거야 이게. 제가 MB 기사를 많이 썼는데 BBK 메모 써가지고 BBK 특검 됐고 내곡동 땅 찾아서 특검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그 기사와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야, 중요한 기사예요. 나중에 이게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이명박이 다른 지금도 문제가 누르고 아니라 있다.
이 140억에서 감옥에 갈 겁니다. 무덤에 이게. 네. 알겠습니다. MB를 이것으로도 140억 제대로 수사하면 역시 검찰에 지금 MB, BBK 전문가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B 감옥 가겠죠. 돈 내야죠. 근데 망가지니까 요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600억 정도 중에서 한 300억 정도는 384억. 아니 자기가 갖고 튄 거 말고 돌려준 거. 네, 나머지는 돌려줬죠. 네, 384억을 놔두고 한 300억 정도는 돌려주는데 그 돌려받는 사람들이 이명박 주위에서 네. 투자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만 돌려. 그 사람들만 다 돌려주고 나머지 개미돈 384억을 갖고 미국으로 튀는데 돌려줄 때 이 190억 들어온 거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은 여기 묻어갖고 미국으로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에 날른 다음에 김경준은 이쪽에서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자, 그 회사가 그 BBK가 김경준 거냐 이명박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 최강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뭘 해. 근데 덕망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최강욱 변호사님한테 돈을 투자해가지고 줘.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바람잡이. 네. 30대 중반에 아주 그냥 어떤 청년이 왔다 갔다 해. 근데 걔가 바지 사장이야.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이 회사가 최 변호사님 겁니까? 이거 바람잡이 30대 겁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모든 게 김경준이 했다. 바람잡이 이 회사도 거다. 김경준 거고 돈도 김경준 거 사기도 김경준이 쳤다고 하고 꽁꽁 덮었습니다. 그래서 BBK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하기 전날에 제가 에리카 김하고 만나서 LA에서 만나서 문화시죠. 호텔에서. 그렇죠. 호텔에서 만났죠.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지. 네, 그러다가 중요한 얘기는 에리카 김 사무실에서 했죠. 그리고는 메모장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김경준이 그 삐뚤빼뚤하게 글씨 씁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나를 3년 내지 3년형으로 주겠대. 그래서 5년형 해가지고 3년 집행유예로 내보내줄 된다고 하니 이명박을 빼주세요. 이 얘기를 플리바겐 한 거를 메모를 제가 공개하죠. 그러자마자 이제 BBK가 검찰 수사가 이것저것 회의 협박으로 김경준 회의 협박으로 이명박을 뺐다 이런 논란이 있자마자 BBK 특검으로 가요. 그런데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명박이 대통령 돼서 특검을 임명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대통령이 가장 힘이 쓸 때. 그래서 또 BBK 특검에서 발표합니다. 모든 것은 김경준이었고 이명박은 속은 것일 뿐이다. 그리고는 이명박도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BBK 사건하고 다스 사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김경준은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가까이를 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들어갔지 감옥에. 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선거 때 그걸 갖고 수석거렸던 봉도사도 감옥에 가고. 네네, 그렇죠. 봉도사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은 왜 안 갔어요? 덮어진 거지. 네? 당신은 왜 안 갔어요? 저는 계속 재판받고 있어요. 전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겨우 이겼어요. BBK 그 이명박 초기에는 졌는데 나중에 겨우 살아낸 거죠. 근데 봉도사는 가장 용감하게 앞에서 BBK의 진실을 외쳤다는 이유로 맨 먼저 갔어요. 사실은 저는 그 검찰이 오라고 했을 때 도망가고 섀도우 복싱을 했는데 자기는 떳떳하다고 막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판을 그때는 1도, 2부, 3백을 몰랐어요. 검찰이 오라 그러면 1도, 처음엔 도망가는 거야. 2부, 들어서는 부인하는 거야. 3백, 그 다음에 주위에 백을 찾아요. 이게 검찰 수사를 받는 방법. 그렇죠. 일도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동 검사는 이 김경준을 집어넣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2월 4일 날 김양수 검사님을 뵙습니다. 김양수 검사는 BBK에서 김경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부장검사님도 배우면 좋았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됐습니다. 형집행 순서 변경 신청서는 2010년 3월 17일에 여기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양수 검사님 말씀대로. 자, 그리고 신청서 허락에 도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네, 그렇죠. 계속 오로지 미국으로 이송되는 희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누나는 6월 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냥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누나가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준 올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1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10년 형 집행 순서의 변경.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비유하자면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네. 박영수 특검한테 편지 써가지고 네. 난 여기서 생활 잘하고 있다. 고맙다. 네. 어?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지만이가 찾아갈 거다. 네. 또 우리 유라는 며칠 날 빼주라. 네. 이걸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를 거야. 쓰고 있는 현재 거예요. 쓰고 있는 거 형 집행 순서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네. 뭐냐면 추정 벌금을 내야 돼요. 김경준이. 네. 벌금을 못 내면 3년 이내에 그 형을 까야 되는 거죠. 네. 노역장 유치라고 합니다. 노역장 그냥 벌금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벌금을 내느니 징역을 살겠다. 그러니까 벌금형도 형이고 네. 징역형도 형이에요. 네. 근데 원래 벌금형을 먼저 살게 돼 있죠. 원래 징역형을 먼저 살게 돼 있는 건데 네, 징역형을. 먼저 살게 돼 있는 건데 어차피 사는 거니까 김경준 입장에서는 이걸 벌금형의 환영 유치로 해주면 먼저 사는 걸. 먼저 사는 걸 돈으로 다 까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감옥에. 네. 그런데 이해했다. 미국에서 또 형 받아놓은 게 있으니. 예, 이해했다. 어떻게 되냐면 전체 형이 벌금으로 나온 형을 먼저 살면 나머지 8년이 남잖아요. 8년은 사는 동안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8년을 먼저 살고 벌금형이 뒤에 남아있으면 못 남아. 이게 가석방이 돼도 벌금으로 또. 취한된 형을 또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 요청한 게 내 벌금으로 취한된 것을 3년을 먼저 살게 해주고 네. 그걸 까고 그 다음에 8년을 살면 8년 살다가 언젠가는 특사나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는 꿈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형의 순서를 바꿔줘라. 특사나 가석방보다 그렇게 해서 까고 형을 사는 중간에 미국으로 추방해주면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원했죠. 아까 벌금이 남아있으면 못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계속 오로지 미국으로 맞아. 이송되는 희망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뒤에 뒤에 있으면 있으면, 네. 미국으로 갈 수 있는데 징역형을 먼저 살면 뒤에 또 하나 혹이 있으니까 그렇죠. 못 넌 가요. 미국 못 가. 네. 우리 왜 소말리아 해적 잡아다 놓고 예. 저기 소말리아로 보낸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들이 여기 밥 맛있으니까 나 안 가겠다라고 안 가겠다 얘기하는 게 버티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원래는 추방하는 거거든 외국인은. 근데 김병준도 미국으로 가기를 그렇게 미국으로 가기 위해선 벌금형을 먼저 다 까고 네. 징역형을 살면 뒤에 꼬리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지금 박영수 특검한테 편지 써가지고 네. 이렇게 먼저 나게 살게 해주면 나 독일 가서 지금 말 타고 살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편지를 보낼 때는요. 네. 3년이 거의 될 무렵이기 때문에 이걸 벌금형으로 그렇죠. 취한을 해주면 얘는 돈이 없어지는 거야. 돈도 없어지고 무효수가 났죠 그때. 그때도 인천공항으로 안 다니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때 오산 공군기지로 그렇죠. 들어왔다는 얘기가 설이 있었죠. 있었는데 아, 네. 이게 진실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이 있었는데 뭐 다른 데로 왔다 아시아나를 타고 왔다 뭐 김경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정확하진 않았는데 그때 아무튼 비밀리에 입국했고 검찰에서 편의를 봐줘서 특수일부에서 무혐의 총결됩니다. 네. 이동열 일부 부장판사. 기소유예, 일부 네, 무혐의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다 끝납니다. 그래, 미국 연방 정부와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은행과 그리고 이 검찰 일을 누군가는 봐주지 않으면 140억을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3개국을 통제한 거네. 네. 근데 대단하다. 다 사람들이 이게 이명박과 관계가 있을 거야 생각은 했죠. 다 뭐 누구든 짐작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쫓기 시작해서 이 140억의 비밀을 풀 만한 서류를 확보했어요. 서류를 확보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리고 다스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청와대에서요? 네. 알고 봤더니 청와대 민정실에서 다스를 위한 그 전담 마크맨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BBK 다스 140억 그 담당자였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누가 그러던가요? 그냥 다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BBK 담당입니다. 네,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What? 네. 그리고 이 한 사람 외교부 담당자는 LA 총영사 김재수 씨였어요. 아시다시피 김재수 씨 잘 아시죠? 그렇죠. 김재수 씨는 BBK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이명박 측 변호사예요. LA에서 담당했던 사람인데 미국 영주권 소유자. 그 사람을 그냥 외교관으로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이 가서 다스 140억 그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였어요. 세상에 변호사가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총영사 된 사람 나 처음 봤네. 세계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비영주권자를 그 외교관에 BBK 미국 재판하려고 네. 쟤를 그 변호사로 고용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기 변호사를 그냥 거기다 그 자리에다 시킨 거예요. 고용해갖고 이 미국 측 재판을 담당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청와대 총무비서관 했던 김백준이라고 이명박 친구면서 집사. 40년 집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체 컨트롤하면서 LA에서 누군가 업무를 봐야 되잖아. LA에서 업무를 보던 변호사를 야, 너 변호사로 계속 이걸 하긴 좀 곤란하니까 그냥 총영사 해. 그 LA 총영사 시킨 거예요. 총영사 시키고 LA 총영사 하려면 또 영주권 있으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영주권 포기했또 이 사람은. 나중에 진짜요? 임명하고 나서 임명하고 나서 포기를 해.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통령 돼서도 이 140억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아까 말했듯이 청와대 담당자가 있었고, 청와대 담당자가 있었고, 미국에 있고. 네, 미국에 있었고, 미국의 그리고 그 김재수. 네, 검찰 일은 김기동 검사가 봐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검찰이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이런 서류 도장 이걸 찍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준 씨가 편지를 하나 줬어요. 편지를 하나 줬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편지에 김경준이 김기동한테 쓴 편지가 나와요. 네. 김기동 부장검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속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지요. 문제가 됐던 140억. 그런 사람 뜬금없이 140억 하면 이제 모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책이 없어요. 140억은 없어요. 또? 네. 그건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네. 내용이 지금. 내용이 제가 이명박 이거 숨겨놓은 찾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게 1등이에요.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하러 140억이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이 양반이 김경준이 만나러 다니네. 사기를 치네 벌써. 아니에요. 여기는 없고요. 제가 그 시사인에 기사를 냈었어요. 140억. 140억 이제 시사에 밝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이 140억의 의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그 이명박 것이다 이런 그 차명 의혹이 있었는데 예. 그게 검찰 수사에서 덮어졌어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안원구 청장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갖고 도곡동 땅이 이명박 것임을 네. 자그마치 70분, 80분 동안 자분자분 얘기했는데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는 BBK 있지 않습니까? BBK 주가 조작 사건도 있었고 횡령 사건도 있고 있었는데 BBK도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도 검찰 수사와 BBK 특검으로 끝났어요. 이명박 거 아니다. 네, 아니다고 검찰에서 결론을 참 내줬죠. 이상해.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직권하고 알려주면은 다 아니라고 그래. 도곡동 네. 땅도 그렇고. 그 다스도 그렇고. 이명박은 저 오른손도 자기 게 아니고 왼손도 자기 게 아니고. 심지어 자식도 직계 아니라고 그러잖아. 네. 아. 뭐든지 자기 게 아니야. 자식도 아니래요? 네, 그건 이 안에 좀 담겨 있어요. 오. 근데 자식이 뭔가 하나 어디 있었지. 진짜 하도 오래돼 이게 잊어먹었어. 아니, 아니고 네. 눈치 젖은 아이인데 네. 그런데 그 140억이 근데 예. 그 140억을 네. 실제 우리 여기 그 시청자분들도 네. 자꾸 이게 얘기가 오래 반복되니까 헷갈려서 그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려줘야 돼. 맞아요. BBK 전문가니까 좀 그렇죠.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로 빵까지 갔다 오신 방송할 때 거잖아. 제일 민망한 게 네. BBK를 주제로 작가들이 잡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누구를 안 쳐. 그럼 그 전문가가 호랑이 옆에 앉아있는 개새끼가 지가 죽어갖고 얘기하다. BBK 제일 잘하시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예요. 그렇지. 네. 우리가 박사학위 나보다는 주진우가 더 전문가예요. 네, 가장 최근 버전까지 아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가 계신 이후에도 일단 똥약을 예를 듭시다 이걸. 네. 이게 도곡동 땅이야. 땅은 넓잖아. 네. 도곡동 땅인데 이게 이명박이 아니고 이명박 형과 처남의 명의로 돼 있어요. 다스도 그렇죠. 그리고 요게 땅을 팔아서 190억이 되는데 다스에 투자를 합니다. 네. 다스에. 네. 190억을 투자했는데 요 다스도 자기 형과 처남 명의로 돼 있어요, 회사가. 근데 다스에 어느 날 김경준이가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보자마자 30분 만에 이 김경준에게
190억 BBK 여기다 190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 돈이 결국 이 돈이 일로 간 그렇지. 거예요. 도곡동 땅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제? 김경준 씨가 어디 대표? BBK. BBK라는 투자회사를 1999년에 네. 만들었는데, 김경준이 5천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짜리 투자회사는 설립 허가가 안 나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을 만나더니 600억짜리가 됩니다. BBK가. 예, 그 정도 투자를 받아왔어요. 이명박 주변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요 BBK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기니까 잘 안 되잖아. 해갖고 요걸 하다 이제 불러불러 여러 가지 얘기하는 2부 3배. 그때 몰랐지. 튀었어야 됐는데. 법전에 나와요. 헌법 뒷장에 이렇게 써요, 저희들. 근데 그래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고 아까 검찰 수사 발표, 특검 발표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입니다. 갑자기 140억이 김경준한테서 다스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아까 다스가 못 받은 돈 140억. 140억이. 네. 그런데 아니, 14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아니, 네. 김경준이 도망가서 LA에도 자기 재산 등등 해갖고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네. 또 스위스 은행에 그때 당시에는 3천만 불. 3천만 불. 얼마죠? 혹은 300억 정도. 3천만 불 혹은 150만 불 이런 등등의 설이 있었어요. 네. 그 우리는 3천만 불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는 김경준 돈이 스위스 은행에 300억 정도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900만 불 정도. 1,900만 불, 그러니까 20억 조금, 200억 좀 좀. 넘는 돈이 있는데 LA에서 다른 소액 투자자들이 김경준의 상대로 재판을 걸고더니 김경준 감옥에 살고 있고 재판을 거니까 LA 판사가 스위스에 있는 은행에 있는 김경준의 돈을 동결시켜버립니다. 아무도 못 찾아라 이건. 네. 찾으면 절대 안 된다. 재판 중이니까. 그렇게 해갖고 200억 넘는 돈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결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140억이 김경준 감옥 살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에게 넘어가요. 140억이. 이상하죠. 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두 가지 판결을 내요. 첫 번째, 이명박이 돈을 돌려달라고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 140억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판결이 미국 법정에서 나고 다스에서 졌죠. 다스에서 졌어요. 네. 두 번째, 이 돈은 아무도 찾지 마라. 법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그 140억을 동결까지 뚫고 김경준이 감옥 살고 있는 김경준이 다스 이 회사 이명박 소유로 알려진 이 회사에다가 돌려줘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주진우 기자가 이게 몽미? 그 추적을 시작을 하는 거야. 네.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 된 거예요. 2011년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김경준이 감옥에서 돌려줘. 마법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봉도사가 감옥에 갔을 때 봉도사님 어른더러 봉도사. 아니, 방송이니까 깨끗하게 하죠. 의원님이 감옥에 갔을 때 의원님의 통장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제가 바깥에서 뺄 수 없어요. 보낼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없는. 그런데 스위스 계좌에 그것도 동결된 그거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 돈을 동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 거죠. 근데 그때 보니까 2011년 2월이었는데 그때 돈을 보내고 그때 에리카 김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요. 그 한 달 뒤에. 왜냐면 에리카 김은 수배 중이었어. 인터폴의 세계 수배 중이었거든, 공식적으로. 검찰에서 수배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하고 네. 제가 만나서 저희가 검찰하고 싸우자. 진실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까불어.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진짜요? 인터폴 수배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구속시키겠다고. 네, 구속시키겠다고 했는데 인터폴 수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발표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에리카 김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틀 조사받고 무혐의로 끝나요.